자, 그럼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공사에게 금지된 행위를 모두 고르성을 했는데 이거는 금지행위, 33조 금지행위를 묻는 문제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상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 그러니까 처벌이 따르는 행위, 1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그러니까 소공사에게도 금지된 행위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는데 공인사 명칭을 사용한다, 소공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가능합니다. 금지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표시광고라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공사도 표시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금지행위예요. 이게 그럼 금지행위 맞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이것도 금지행위가 맞죠. 매매업은 1-1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공이 광고해도 이거는 아닌 자 광고한 거니까 결국 1-1로 처벌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지행위 맞고요. 그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든지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공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걸 금지행위로 풀었으면요. 정답이 몇 번에 나왔겠습니까? 3번에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이제 4번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22번 문제로 갑니다. 소공사의 규정 위반 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에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자, 이거는 자격정지 기준에 대해서 이미 기출해서 우리가 한 12년 전에 물어본 적이 있죠. 이거는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익히 연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6개월에 해당하는 것. 그러면 개공이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기준이 6개월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중소겠다. 그러면 이건 6개월이죠. 개공은 필취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서명 날인 안 했다, 개공은 업정. 그다음에 인장 등록 안 했다, 업정. 그다음에 근거자를 제시 안 했다, 500과.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기준이 3개월이에요. 그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이것도 어려웠는데 우리가 자격정지 기준 기한을 계속 연습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러면 23번 문제로 합니다.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와 승계. 우리가 백선에서, 동영에서 아주 비슷한 문제를 연습했었죠. 그러니까 요즘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지문은 살짝 장난을 쳤습니다. 폐업 신고한 개공의 사무소에 다른 개공이에요. 이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다른 개공이니까. 그죠? 개공이 폐업 신고하고 다시 등록했을 때 승계하는 거지. 다른 개공은 다른 종전에 그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2번 지문입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나왔어요. 과태료 처분의 효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한테 승계되죠. 그래 틀렸고 이게. 그러면 3번 지문은 폐업 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폐업기간이 6개월이었다. 그러면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개월인 경우 재등록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지요. 그래서 6개월이니까 할 수 있죠. 1년을 넘어서면 할 수 없지만 6개월이니까 할 수 있고요. 4번 지문은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 폐업 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되죠. 예, 역시 그래 틀렸고 5번 지문입니다. 연습을 많이 했는데 22년도 4월 1일 날 과태료 받았어요. 받았다고 나오면 처분일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폐업 신고하고 나서 다시 재등록을 23년도 3월 2일 날 한 거예요. 그럼 1년 내 재등록 들어왔죠. 그럼 이 과태료 처분의 효과, 처분일로부터 1년 승계하니까 승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똑같은 5번에도 이제 백선이나 동영에서 제가 5번으로 한 번쯤 연습한 지문이 있죠.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입니다. 자격 취소에 대한 부분.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자격 취소가 역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죠.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서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거 아니죠. 등록증이 아니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등록증을 26회 때, 24회 때 모두 바꿔서 낸 적이 있는데 역시 그런 문제 유형으로 바꿔서 냈어요.
나머지 지문들은 중요 지문들인데 연습을 많이 해왔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곤란했죠. 자, 그러면 이제 25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이에요. 협회는 총회 의견을 내용 10일이 아니죠. 총회는 지첩시죠, 이거.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지첩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2번 지문에서 이제 함정을 봤어요. 장난을 좀 쳤는데 3개월 내 공제사업 실적 공시하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이거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조금 치사했는데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거나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놔야 되죠. 하거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놔야 되죠. 장난을 살짝 쳤어요.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 다음에 창립총회는 우리가 600, 120으로 암기했죠.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 20명.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니까 여기는 20명 이상이죠. 틀렸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 줘야 되죠. 분리관리가 묻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아봤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2번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럼 멈칫하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내려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5번이 바로 정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26번 문제로 가볼까요?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이거는 원래 이제 홀수의 문제였는데 이번 짝수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매회 출제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공동성을 했는데 서식이 주거용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비주거용을 물었을 때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기억지문은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립세율은 기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다. 그냥 쉽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지문 맞았고요. 니은 지문은 환경 조건은 지금 주거용 서식이니까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죠. 맞습니다. 그럼 디귿 지문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 여부. 이것은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에 적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장난을 쳤죠. 개공이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틀렸어요. 이런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게 돼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어요. 미공시 권리 및 물건을. 그래서 여기서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보신 분은 5번에 답이 나갔죠. 그러니까 옳은 것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그럼 27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역시 매회 출제하는 거고요.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1번 미등기 건물은 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미등기 건물 경매할 수 있죠. 그리고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럼 대리대상물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고 2번 지문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최고가를 선했던 자는 자동적으로 차수의 매수 신고를 보게 되는데 이때 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엄청 잘 묻고 있고 역시 물어봤습니다. 3번 지문 잘 아십니다. 소공사는 대리인 등록할 수 없죠. 틀렸고 4번 지문 살짝 장난쳤어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죠. 지방법원장입니다. 그냥 알아봤어요.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면 5번 그래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직접 개공에 나가셔야 됩니다. 소공이 대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7번 정답 5번이었고요. 그러면 28번 문제입니다. 토지 이용 의무인데 킬러 문제였죠. 이거. 그래서 1년 내내 이 부분 저도 강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물었는데 이거 아닌 것.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됐고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대했다. 그러면 예외 사유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과 공과는 제외예요.
그래서 다중주택 중에 단독주택 중에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일부를 임대한다. 이거는 예외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중주택하고 공간을 제외시켰죠. 괄호 속에서 이렇게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치사했습니다. 그래서 2번 아예 틀려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였습니다.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특이했던 게 원래 킬러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킬러 문제를 무려 4문제나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었어요. 아예 최상급 난이도죠, 이거는. 틀리라고 작정하고 낸 문제였어요.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만 이런 문제를 보면 참 너무한다 해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었어요. 29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데 출제가 예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 무엇이고 의제되는 부분을 주의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 주의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골고루 출제했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이었죠. 이거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제 보증금 3억 원이었어요. 그럼 63빌딩으로 암기했죠. 그럼 서울은 대상이고 63빌딩 6천만 원 추가하거나 30만 원 추가하면 대상이니까 3억 원이면 일단 신고 대상이죠. 신고 대상이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맞죠? 개공한테는 신고 의무가 없죠. 일단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이 증액이 됐다. 그럼 을이 단독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점은 틀렸고 단독으로 신고할 수는 있죠. 근데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문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을이 전입 신고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하죠. 맞고요. 디귿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됐다. 그럼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30번 문제로 합니다. 이번 시험에 특이한 게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을 둘 다 냈어요. 그러니까 두 문제를 냈다는 거죠. 분묘기지권 따로, 장사법 따로. 그래서 장사법을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킬러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두 개 중에 아주 헷갈린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은 알아봤어요. 가족미지라는 것은 가족당 한 개수로 제한하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맞아요. 30, 100, 1000, 10만. 개인, 가족, 문중, 법인. 30, 100, 1000, 10만. 그래서 100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2번은 개인묘지 알아봤어요. 한 개의 분묘 또는 그 배우자 관계였던 부분을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거죠. 예, 그래서 맞고요. 3번 지문인데 법인묘지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와 도로로부터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야 되죠. 4번 지문.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장도 마찬가지인데 유골을 매장할 때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매장해야 돼요. 자연장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했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에요. 법인묘지에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 설치를 허용하는 거죠. 재단법인에 한해서. 그래서 재단법인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한하여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은 이거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그럼 정답은 결국 3번밖에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요 5m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장사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답을 배치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자연장에 대해서 정규 강의를 할 때 한 번만 딱 언급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5번도 알아봤고 2번도 알아봤는데 3, 4번 중에 아주 애를 먹었던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 3번입니다. 그러니까 5m 이상의 도로 확보해야 돼요. 법인묘지는. 그래서 아주 이것도 아주 이 장사법 가지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 특히 별표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번 문제로 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죠.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이제 쉽게 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이었죠.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 해제나 취소나 무효가 되면 해제 등에 신고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된다 아니에요. 매도인이 취소했다 하여 지가 직접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역시 그래서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해줘야 돼요. 해제 등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나머지 지문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이죠. 그래서 실제 거래가액 신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거래는 매수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요. 계약서를 개공이 작성 교부한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요. 해제 신고 개공이 할 수 있다예요. 5번 지문. 그죠?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2번 문제를 볼까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한 개공이 X부동산의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대리인에게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경매에 대한 부분은 작년 시험에서 권리 분석을 냈기 때문에 올해 절차를 연습을 했는데 여전히 권리 분석으로 출제를 또 했네요. 그러나 이제 1번 우리가 쉽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일단 틀렸는데 최선순위의 전세권자예요. 이자가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그럼 배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다음에 최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배당 요구 안 했다.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 안 했다면.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이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습니다. 그러나 약간 어려웠을 걸로 보여요. 이 문제도. 그러니까 경매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읽으면서 시험장에서 워낙 긴장 상태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맞아? 근데 이제 쉽게 전세권자 배당 요구 없는데 어떻게 우선 면제 받아? 그랬으면 이제 쉽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2번 지문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주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럼 맞고요. 최선순위의 지상권이에요. 최고 선순위예요. 그럼 이 자는 매수인 인수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 당연히 소멸이죠. 그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고요.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하게 돼 있죠. 법원이.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3번 문제로 갑니다. 외국인 특례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함정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연습을 많이 했는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매매예요, 그럼. 그죠? 매매라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이건 30일이죠. 60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증여받았어요. 그럼 체결일로부터 이건 60일이죠. 증여는 계약입니다. 이걸 알고 있고요. 상속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이거는 그럼 30, 60, 6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지문을 못 알아봤다면 이게 60일로 나왔겠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34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였죠. 토지 매매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유동종 무효 판례를 민법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같이 하신 분은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걸로 보이고요. 우리 쪽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냈던 문제예요. 22회 때 출제했죠. 근데 12년 전에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니은지문 알아봤고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의 일부 규칙이 있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유동종 무효 판례였어요. 그러니까
간만에 이제 출제가 또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5번 문제예요.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공론했는데 부동산 신고법상 포상금제가 있고 우리법상 포상금제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법상 포상금제는 쉬고 신고법상 포상금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신고법상 포상금제가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올해 출제 순서였거든요. 이게 그럼 틀린 걸 하겠으니까 거꾸로 쓰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빡생이니까. 그래서 가명으로 신고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죠. 맞고, 그다음에 신청서 접수가 됐어요. 2개월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다음에 2명 이상이 각각이 나왔죠. 그럼 최초 신고 고발이 나와야 되죠. 균분이 아닙니다.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것 니은 디귿이 4번이 정답이었고 거꾸로 기억이 있죠. 그래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36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연타석 출제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건 이제 민법을 하신 분들은 쉽게 맞췄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2차만 하신 분들이 이 문제도 조금 불리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거든요.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의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일부 공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분소유자의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때는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행결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이 아니고 전원의 집행결해야 돼요. 그죠? 전원이면 전원이다. 그래서 이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출제했네요. 이거를. 자, 그러면 37번 문제입니다. 주임법에 적용에 관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번에 특이한 점이 상임법을 안 냈죠. 주임법은 역시 매번 내는데 상임법을 출제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또 틀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미등기 전세계약입니다. 주임법 적용되죠? 그래서 준용된다. 맞습니다. 그럼 니은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한다. 공부상 표시만 기준이 아니죠.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적용이 된다. 그래서 틀렸죠.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틀렸고. 그럼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면적 청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료가 필요한 배당료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배당을 해주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그럼 지금 틀린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4번. 역시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거꾸로가 있죠. 지금. 자, 그럼 37번 정답 4번이었고요. 자, 그럼 38번 문제입니다. 분묘기권 문제를 또 출제했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을 모든 것은 이것도 또 틀린 거였어요, 지금.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성립하는 분묘기권의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매수호 관리자가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한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료에 관한 약정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승계인한테 그 효력이 그대로 미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 니은입니다. 분묘기권 지상권 유사의 관상 물권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법 시행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할 수 없죠. 분묘기권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없죠.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걸 하겠으니까 역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됐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39번 문제로 갈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아주 우리가 이거는 쉽게 서비스 문제로 맞췄습니다.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했던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너무 연습을 많이 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쉽게 맞춰봤고요. 그러니까 2, 3, 4, 5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법을 역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10월 7일 날 갑은 친구 을과, 그럼 친구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특례가 적용될 일이 일단 없습니다. 명의수탁자로 하는,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개공이 이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공성을 했는데 지금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대요.
그죠? 그럼 기억입니다. 갑을사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맞고, 니은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갑에게 을로 이전 등기가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민법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럼 디귿입니다.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자, 병이 소유자였고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었다.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이었고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이전 등기했죠. 수탁자가. 그죠?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 계약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았더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알았다는 등기 무효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알아봤습니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우리.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34회 문제를 모두 살펴봤는데 이번 시험에 특이했던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법 출제가 안 됐고요. 결격사유도 출제가 안 됐어요. 부동산 거래조항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에 관한 문제와 우리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와 형벌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포상금도 거의 매회 출제하는데 포상금도 우리 쪽에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35회 때 우리가 대비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정리를 다시 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편히 쉬시고 불합격하신 분들도 쉬시고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34회 해설 강의 공사법령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